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70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아주 요즘 핫한 분 그렇죠. 모셨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대중에게 알리는 지휘자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평소 좀 근엄할 것 같은 그런 외모시지만 무대에만 올라가면 춤의 달인으로 바뀐다는 춤추는 지휘자 님 모셨는데요. 서울 공대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도 또 화제가 됐습니다. 서울 페스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많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고 영남대 교수로도 재직하고 계시는 지휘자 백윤학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카메라 보시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휘자 백윤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진짜 핫하십니다. 네. 많이 불려 다니셨죠 한동안. 그렇죠. 네. 많이 불려다니고 네. 방송도 많이 나오고. 네. 예. 유명세를 좀 실감하세요? 방송에 나왔을 때, 네. 유퀴즈 나왔을 때, 그때는 진짜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방송이 나왔으니까. 근데 뭐 그 다음에 또 계속 유퀴즈에 이제 사람들 나오니까 네. 지금은 뭐 저도 편하게 다니고 다들 네. 편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춤추는 지휘자 네네. 그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직캠 때문에 이게 좀 화제가 음. 처음에 됐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네. 원래는 그냥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냥 작년 7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기록용으로 올렸던 음. 게 어떤 이제 공연 소개 네. 이제 하는 채널에서 네. 그거를 가져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우리 영상을 쓰고 네. 대신 공연 홍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올렸는데 네. 그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한 네. 160만. 오. 그러면서 작년 한 8월부터 표가 많이 팔렸죠. 음악회가. 네. 미리 매진되는 표도 생기고 이제 그럴 당시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만 좀 아시다가 네. 이제 올해 제 기억에는 설 연휴 전에 직캠을 몇 개 올렸는데 이게 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스부스에서 네, 맞아요. 연락이 스포츠 오셔서 뉴스에서. 네. 찍었죠. 네. 근데 스부스 하셨던 PD님이 네. 권나영 PD님이 그 엄청 많이 보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은 제가 지휘하는 거랑 PD님이 지휘하는 걸 비교를 해가지고 지휘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 지휘를 너무 잘하셨어요. 오. 그래서 최종 편집되셨어요. 아, 그래요? 너무 네. 잘했어. 너무 잘해서. 네.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너무 많이 듣고 오시니까. 아.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뭐 예전에 드라마 지휘자 나온 드라마가 크게 두 개가 있었는데 네. 하나가 베토벤 바이러스, 네. 그 다음에 마에스트라. 마에스트라. 네. 근데 둘 다 직접 연기를 하셨잖아요, 그쵸? 지휘 연기를. 네, 지휘를 했죠. 근데 밀회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네. 유아인하고 피아노 예, 김희애 씨. 네. 그 처음에 피아노 한 2개 정도 하고는 다른 얼굴만 사람을. 나오거나 네, 맞아요. 배역이 나오거나 이러는데 지휘는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죠.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권나영 PD님도 잘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뭐 진행하는 전혀 문제가 없어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단원분들도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요. 근데 어쨌든 그 SBS 그 스부스에서 나온 다음에 업계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유퀴즈에서 연락이 왔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놀면 뭐하니랑 어.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근데 네. 그 이후에는 연락이 또 없으시고 네. 네. 인간극장도 한번 연락이 왔어요. 다 하시진 않은 거죠. 그쵸, 다 하진 않았죠. 네, 그쪽에서 네. 연락을 다시 안 주신 경우도 있었고 처음은 SBS 모닝와이드 3부 작가님이 연락을 네. 주셨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네. 분들이 연락을 받으면 제 느낌이 네. 너무 이렇게 흥분돼가지고 막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뭐 춤을 추지 마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연락 주신 분들은 진짜 찐팬들이셨던 것 같아요. 영상을 많이 보신 보시고. 분들이 네, 네. 연락을 주셨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화제가 되니까 또 관심을 가지고 보셔서 또 좋아지신 네. 분이 연락 주시기도 하고 사실 보통은 지휘자의 모습을 객석에서는
사실 거의 뒷모습을 그쵸. 보거나 아니면 옆으로 그쵸. 이렇게 돌릴 때 이럴 때 맞아요. 보지 네. 그렇게 표정이나 이런 거를 잘 보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렇죠. 합창석이 있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이제 지휘자를 이렇게 볼 앞에서 볼 수 수가 있죠. 있지만 네. 보통 관객들은 뒷모습이나 옆모습 정도로 보게 되는데 이거는 오로지 지휘자님의 그 춤추는 모습과 그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카메라를 따로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영상을 찍으려면은 네. 이제 지휘자 맞아요. 원래도 놓죠. 찍죠. 예, 네. 원래 이제 네. 그것만 업로드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그쵸, 많지는 없죠. 않아요. 없죠. 그건 편집할 때 지휘하는 모습도 좀 모습을- 넣고 네. 뭐 연주 모습도 넣고 이렇게 하느라고 카메라를 여러 대를 놓다 보니까 하는 건데 예, 예. 그거를 지휘자 직캠만 따로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많지는 않죠. 네. 예. 이제 촬영하신 분들도 직캠은 좀 끝까지 남겨 놓으신다는 그죠. 제가 얘기 네, 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연주자들은 네. 중간중간 쉬실 수도 있는데 지휘자는 어쨌든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중간중간 애매한 장면이 있을 땐 지휘자를 네. 넣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찍어놨었는데 반응이 네. 좋으니까 한번 올려보자 했는데 이게 반응이 좋았다. 네. 사실은 내가 지휘를 하고 춤을 추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본 적은 없으시잖아요. 내 모습을. 아니면 혹시 집에서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세요? 그 저희는 네. 지휘는 네. 연습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실제로 오케스트라를 넣고 하는 게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 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경우 네.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경우는 녹화를 해놔요. 녹화를 해서 보는 거예요. 그때 한번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계속 그러니까 아나운서 선생님들이나 네. 뭐 방송하시는 분들 배우분들도 자기 거 찍어서 녹음해놓고. 네. 똑같습니다. 저희도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 하는 걸 보면서 배우거나 네, 네, 그렇죠. 유학 가서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네. 랩 오케스트라라고 네. 지휘 학생을 위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줬어요. 커티스에서 네. 학생들한테 다 일일이 돈을 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한 3명 정도 2시간 동안 한 40분씩 나눠서 하고 음. 그때는 제 거를 계속 봤죠. 아, 찍을 때마다. 네. 그때도 춤을 많이 추셨나요? 그때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선생님이 네. 계시니까 네. 되게 오소독스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죠. 예. 네. 네. 정말 정석 같은 네. 것만 하고 네. 이제 찍어 놓으면은 이제 모든 일정은 그 금요일 5시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네. 긴장이 왜냐하면은 네. 저희는 관객 앞에 서는 것도 긴장이 되지만 네. 더 긴장되는 거는 첫 번째 리허설 때 오케스트라 앞에 서는 거거든요. 네. 이건 전문가들한테 그렇죠. 판단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 리허설 전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5시에서 7시 끝나면은 진짜 세상이 다 제 거 같은 네. 분위기인 네.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찍은 비디오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자존감이 떨어진다니까. 한때는 뭐 이렇게 이불 쓰고 이렇게 봤어요. 아무도 없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지휘한 거 어렸을 때는 많이 봤죠. 네. 나이 들고도 좀 보고 계속 리뷰하고. 근데 지금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자기 걸 봐야 많이 배우니까 그렇죠. 예, 네. 반드시 보긴 하죠. 근데 이 춤추는 모습은 이렇게 저도 사실 보면은 저도 잘 못 보고 와이프가 같이 볼 때 뭐 좀 편하게 볼 때나 좀 보지 저도 잘 못 봐요 사실은. 야 이거 재밌긴 재밌다 저도 이런 네네. 생각은 들어요. 네네. 이렇게도 했구나. 네. 직캠 잠깐만 볼게요. 저는 네. 딴 데 보고 있겠어요. 그 스브스에서 찾아가서 왜 단원들도 인터뷰하고 네, 했잖아요. 예, 그 예. 부분도 잠깐만 제가 허락을 받아서 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열에서 보고도 웃음을 참을 수 있을까요? 관악기는 참기 힘들 수도 있는데 현악기는 이제 하면서 이제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척하면서 다 이렇게 웃음 참고 있습니다. 항상 지휘자를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눈도 감아봤고요. 아니면 이제 허벅지를 막
꼬집기도 하고 허벅지에 진짜 멍이 든 적도 있어요. 네. 제가 지휘자님이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악보 뒤에 이렇게 숨어서 우참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놓고 웃어요. 오히려 1열에서 이렇게 직캠 보듯이 알라딘 막 이런 곡 할 때는 저희가 안무를 맞췄어요. 타악기랑 지휘자 선생님이랑 따라라라란 따라라라란 딴딴. 춤 레슨설이 있어요, 선생님. 춤이 점점 늘고 되게 여러 가지 춤이 나와가지고 아, 이제 좀 적응이 됐다 싶었는데 연주를 시작하면은 더 색다른 춤이 나오니까. 저번 공연 때는 삼바 춤을 추시더라고요. 네. 아니 레슨 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그날의 어떤 뭐라 그러지 이렇게 느낌, 신내림. 음악하고 있어서 이게 그렇고 네. 영상만 보면은 또 그냥 춤추는 것 같지 않고 네. 또 좀 지휘하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아닌데. 삼바는 무슨 곡이었어요? 저는 삼바 춤이 뭔지를 모르고요. 네, 삼바 뭐가 그래서 그냥 삼바 춤을 췄다니까 춘 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때 그냥 느낌대로 하시는 거죠. 그쵸.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건 있죠. 예를 들어서 리허설도 하고 하시니까. 예, 뭐 빰빰빰빠라 여기 약간 단조거든요. 그다음에 네. 따란따란딴따 여기는 장조예요. 네. 그러면은 색깔이 두 마디마다 바뀌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거 틀 안에서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는 좀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 잘 아는 장조 단조도 있고 네. 뭐 선율도 있고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그럼 춤화됐다고 해야 되나? 약간 춤이 가미됐을까요? 근데 아마 많은 지휘자들이 그런 춤추는 지휘 네. 같다는 얘기를 네. 듣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 첼리 비다케라는 네. 지휘자가 있었는데 되게 옛날 네. 카라얀 시대 사람 분인데 이분이 지휘하는 거 보면 이렇게 진짜 막 이렇게 진짜 이러면서 네. 막 웃으면서 네. 이렇게 율동하듯이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글쎄요 가끔 레슨 받다가 학생들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진짜 막 웃으시면서 막 일부러 막 춤을 춰주세요.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춤은 음악에 맞추는 건데 동작을 이걸 동작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사실 네. 원인 관계는 바뀌어 있잖아요. 네. 근데 항상 이 뭐랄까 결국에는 박자 안에서 뭔가 있기 때문에 지휘 자체가 춤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냥 면에서 과감하게 표현하다 보면 그게 춤 어느덧 같아 춤이 돼 보이는. 있고. 네. 맞아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네. 원래 춤을 잘 추세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평소에.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제가 어렸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이제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공부 같은 것도 이제 그때는 이제 학력고사 시대니까 네. 수능 1세대긴 한데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은 네. 꼭 다 같이 단체 무용 같은 걸 했어요. 네. 그러면 앞에 남학생 여학생 놓고 그런 거 제가 꼭 그 했어요. 조교 역할을 하셨고. 네, 뭐 아니면 또 모델 본보기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앞에서 뭐 춤추고 손잡고 뭐 네, 돌기도 네. 하고 뭐 갑돌이 값을 이런 거 다 하고 제가 동작도 잘 외우시고. 아니 뭐 이렇게 다 이거 아니면 저거겠죠. 네. 그래도 꼭 반대로 하는 친구도 맞아, 있거든요. 맞아. 네. 그럼 앞에서 친구 순서도 보고. 다르게 하고 막.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렸을 때 많이 했었고 음. 저는 그 춤추시는 분들 너무 뭐랄까 좋아해요. 그래서 네. 재밌는 거 뭐 영상 뭐 발레 같은 것부터 네. 해서 네. 혹시 제이 블랙이라고 제이블랙 잘 모르겠네요. 그 보시면은 뭐 마이클 잭슨이나 네. 외국 가수들도 있고 뭐 한국에 춤추시는 분들도 보고 있으면은 어쨌든 다 팔 두 개 다리 두 개의 사람인데 네. 한 번도 못 봤는데 진짜 느낌을 팍 주는 그런 걸 볼 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춤 보면서 이런 느낌이 또 사람에게 숨어 있었구나 뭐 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주로 여기서 이제 화제가 됐던 지휘자 직캠이 서울 페스타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이런 곡들을 많이 연주를 하는 단체인가요? 그렇죠. 아. 이런 거, 영화 음악이라든지. 예, 이런 거 예. 원래는 뭐 이것저것 하다가 네. 이게 한번 제 생각엔 2022년부터 네. 붐이 일었어요. 그렇죠. 영화 음악 예, 콘서트. 특히 네. 이제 지브리 맞아요. 지브리 음악하고 네. 디즈니 음악하고 그러면서 이게 음악계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월급 받는 직업이 되게 드물어요. 네. 연주로만 한다면은 맞아요. 솔리스트가 아니라면 네, 오케스트라 네. 들어가면은 이제 시향, 네. 시립교향악단 뭐 정도인데 네. 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그렇죠. 음대에서 전공해서 나오는 학생들도 맞아요. 그 학생이 네. 유학 가서 돌아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되게 넘치는 상황이었는데 이 음악회를 하는 단체들이 여럿이 생기고 네. 표가 잘 팔리면서 수요가 갑자기 어, 늘어난 거죠. 연주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표값이 보통 시립교향악단에 비해서는 결코 싸지 않아요. 네. 근데 티켓을 팔고 단원들한테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어떤 수익 구조가 생긴 네. 거죠. 네. 거기에 사실은 약간 후발주자 같이 들어왔는데 저랑 같이 하다가 또 뭐 춤추는 지휘자 되고 또 방송 나오고 이러면서 네. 요새는 좀 어, 많이 인지도가 높아졌죠. 네. 또. 저 단원들이 보니까 그대로 유퀴즈에도 많이 그렇죠. 나오셨더라고요. 예, 네, 예, 예. 네, 나오고 네.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만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긴 한데. 네. 예, 예, 예. 근데 진짜 연습할 때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할까요? 아 연습은 저 대충 해요. 아 연습 때는 춤추는 것도 안 해요. 대충. 예, 왜냐면 아. 워낙 많이 해보시기도 했고 네. 그러면 실전 때는 갑자기 웃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허벅지를 꼬집고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초반이고 하겠죠? 네. 저거 얘기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네. 있으면은 새로 객원분을 네, 네, 모셔오세요. 네, 연주자. 근데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지도가 된 다음에 오셨는데 뭐 트럼펫 하시는 분이었나 네, 봐요. 근데 네. 트럼펫이 좀 솔로가 많으니까 근데 네. 부는데 뭐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아무렇지 않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연주 때 빵 터진 거예요. 연습 때는 저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네. 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고 다들 하셨으니까 네. 연주 때는 진짜 막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니 예.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를 못 하신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안 돼 있는데 네, 네. 단원분들은 뭐 괜찮다며 뭐 이러셨겠죠. 그럼 막 연주할 때 막 실수하게 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실수한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열심히 노력하시나 보다. 근데 웃음을 반대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뭔데요?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저 알라딘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악보를 놓고 하긴 해요. 이제 거의 악보 볼 필요는 없는데 하다가 이렇게 지휘봉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날아간 거야. 예. 없어도 괜찮은데 네. 끊기진 않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네. 제가 하면서. 네. 아. 네. 근데 웃음을 도저히 못 참겠는데 웃음을 터지면은 이 리듬이고 뭐고 그죠. 예 그죠. 완전히 호흡이 다 뒤틀릴 예,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아 그때 진짜 이분들 정말 힘드셨구나. 이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느낌 있잖아요. 이해하게 되셨구나. 예,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웃긴 거예요. 그 진짜 사람이 웃긴 터지는 마음 또 잡아서 그분들 생각하면서 정말 그동안 얼마나 제가 힘들었어요. 지었던 죄에 대한 뭐 죄책감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춤을 추신 거 아니에요? 춰야죠. 또 해야 관객들 되니까. 계시는데 제가 그게 아직 직캠이 안 올라왔는데 그래요? 예, 고려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걸 과연 올려야 할까 봐. 예, 아마 여기서 저도 그 처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연주회가 네. 끝나면은 이제 앵콜 할 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해설도 하고 네. 얘기하는데 네. 요새는 이제 영상 보고 오시니까는 뭐 저희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네. 앵콜계의 오마카세, 앵콜의 뭐 무한 리필 네, 뭐 듣고 네. 싶으시냐고 꼭 알라딘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계속 같은 곡을 해도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움직임도 달라지고 그러나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도 영상에 올라온 곡은 전체 곡이 한 10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근데 할 때마다 어떻게 말하면 저도 공부만 뭐 거의 10년, 20년 했는데 곡 자체로 보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다고 나쁜 건 아닌데 네. 감동을 더 줄 수도 있긴 한데 그는 뭐 학문적으로 보면 굉장히 단순한 곡들인데
할 때마다 되게 좋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곡 자체가 네, 좋은 것도 네. 있고 같이 하는 분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모든 곡을 할 때마다 또 신나는 곡은 또 그날에 신나는 게 또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동작도 조금씩 달라지고. 네, 저도 이게 또 그렇지 이게 되네 하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렇지 이렇게 한번 써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휘자는 악기가 오케스트라라고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악기가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예, 맞아요. 쉽게 이렇게 그쵸. 연주할 기회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육이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서울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하셨다고 그렇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지휘자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휘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해달라 그러면 기회죠. 좋아하겠네요. 좋은 기회죠, 사실은. 특히 이제 역사가 좀 있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뭐 여러 좀 운영도 잘 되니까 네. 중요합니다. 저도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쪽에서 네. 예. 근데 우리도 지휘자 선생님 맨날 구하고 또 뭐 이렇게 바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몰랐는데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서로 좋은 거구나. 처음에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되고 네. 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도 그 지휘자 입장에서 장단점도 있고 네. 왜냐면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는 거의 되게 꼭 힘들 것 같은데 데리고 하기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태리 지휘자였는데 네. 저 같이 한번 일을 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보엠을 뭐 피아노도 쳐보고 지휘도 해보고 하여튼 뭐셀 수 없이 많이 한 거예요. 좀 어렸을 네. 때부터 그걸 부르고 살았을 텐데 네. 근데 대학교 오케스트라 가서 라보엠을 지휘를 했는데 네. 제가 깨달았대요. 뭐라고요? 내가 라보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프로 오케스트라는 그냥 네. 다 기본적으로는 오케스트라는 자기끼리 앙상블이 되는데 네. 지휘자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생각을 하셔야 되고 우리 생각할 때 지휘자가 있어야지 뭔가 움직일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휘 레슨 할 때 보면 지휘자가 팔을 흔들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보통 이제 팔을 좀 잡고 지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도 오케스트라 다 가고 있다고. 네. 네. 네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미 여기서 다 하고 있다고. 그 여기가 뭘 해줘야겠냐. 음악적인 아이디어나 어떤 분위기를 주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자꾸 단원들이 바뀌고 그렇죠. 또 네. 실력 차이도 이제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시작하시는 분도 네. 계시니까 좀 더 다듬어야 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훈련하고 악기에 대한 뭐랄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건 좋고 네. 근데 또 이제 음악적인 걸 뭘 그 위에 실어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네. 장단점이 네. 있습니다. 어쨌든 서울대 다니실 때 그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지휘하시고 뭐 그랬는데 원래부터 음악을 하셨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들어갈 때는 예, 예. 왜 아까도 소개할 때 네. 얘기했지만 전기공학부를 맞아요. 졸업하셨다고. 네. 예, 예. 네. 이공계 인재였는데 음악에 뺏겼네요. 이공계에서. 네. 그 저도 네. 아니 근데 그렇진 않고요. 왜 네. 저는 이제 친구들 이제 지금 만나서 보면은 너무 훌륭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음악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래요. 네? 그렇게밖에 안 되나요? 저는 아니, 그렇게 그 클래식 음악. 뭐 클래식 음악이겠죠. 뭐 이제 네. 다 음악은 좋아하는 곡은 한두 곡씩 그렇죠. 있으시니까. 네.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보면 항상 제가 존경의 마음이 들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 여러모로 진짜 과학기술, 뭐 산업을 이끌어가는 네, 네.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뭐 뺏긴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제가 뺏길 것도 없고. 과학고등학교도 나오시고 그렇죠. 네.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다녀요, 사실은. 왜냐면 워낙 없을 때가 있어서. 네. 근데 사실은 과학고 나오고도 얘기 안 하고 네. 자기 일 잘하시는 분들도 좀 계세요. 작곡하시는 김택수. 그렇죠. 맞아요. 진짜 고등학교 후배인데. 거긴 그냥 음악으로 잘하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알려져 있어요. 예. 알려져 있죠. 알려져 하죠. 네, 고등학교 네, 얘기가. 네. 근데 제가 저희 회사에 부도국에 초등학교 동창인 계세요. 네. 근데 진짜 만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끝나고 어렸을 때 제가- 너무 기억이 나고 네. 이게 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들었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지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요? 지휘를 해본 적이 없고 지휘자가 뭔지를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전혀 몰랐고 피아노는 좀 쳤어요 어렸을 때. 아, 그럼 뭔가 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까요? 글쎄요. 저가 그 어렸을 때 피아노 칠 때는 그런 얘기 하긴 했던 것 네, 하긴 했던 네. 것 같은데 아마 그러니까 피아노를 치셨군요. 네. 어렸을 때 좀 수학 좋아했어요. 네, 네. 그래서- 수학이랑 네. 피아노. 피아노는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네. 이제 부모님이 그만 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레슨을. 네. 저희 사촌 누나가 피아노 전공이셔서 아, 그래서 예, 다 가깝게 되게 배웠죠. 네. 저는 치다 보니까는 재미를 좀 붙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음악적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학생들한테 좀 어렵게 접근할 때 그 얘기를 꼭 해주는데 악보가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네. 게임 네.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악보를 보고 손가락을 빨리 돌리고 이런 게 빨랐는데. 이제 중학교 때쯤 되니까 조금씩 재미가 붙었는데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둬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학교가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이제 피아노실도 있고 음악실도.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스트레스 받으면 좀 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좀 배우긴 했지만 잠깐 쉬어야 했고. 잠깐 쉬었고 그리고 대학도 그냥 전공은 전기공학으로 예, 택했고 예, 예. 그랬는데 이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늦게 음악을 전공으로 택한 그렇죠. 거잖아요. 많이 그 늦게 했죠 사실. 특별히 뭐 계기가 있었나요? 그 합창단 네. 활동을 했어요. 서울대 혼성합창단이라고. 거기에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이제 남자애인데 또 피아노도 좀 칠 줄 네, 알고 네. 또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도 잘해주시고. 근데 이제 제가 3학년 될 때 원래는 지휘자가 음악대학에서 남학생을 데리고 왔어요. 항상 특히 네. 성악과 발성을 지도를 해줘야 되니까 아마추어한테는. 아, 네.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러니까 수급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상이 지금 미리 한 1년 전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제가 막 음대 수업도 듣고 이러니까 사실 노래를 좀 잘했으면 더 쉽게 했을 텐데 네. 노래는 뭐 제가 발성이나 이런 거는 공부한 적이 없고 좀 얕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 지휘자가 이제 그러면 다음에 지휘자는 백윤학이 하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하게 됐죠. 네. 그때 이제 그게 저한테 큰 기회가 됐어요. 계기가 됐고. 네. 네. 근데 그걸 지휘를 해봤다고 이렇게 완전히 지휘자가 되는 인생으로 탁 이렇게 그냥 취미로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실제로 그 당시에도 의대는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케스트라는 그게 좀 어려운데 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한 90년대에는 그 의대생 중에 한 명이 그냥 지휘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이제 서울대 혼성합창단 모든 전공이 다 있는 거기서는 이제 음대 학생이 지휘를 했죠. 사실 가능해요.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의대 하신 분 중에서 지휘로 전공을 바꾸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뭐 다 의대 네. 또 중요한 본인이 생각하실 때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때 경험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 연주를 하는데 이제 아마 날짜가 11월 14일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네. 그날 기억나는데 그 96년도에 이제 이틀 전에 이제 마지막 리허설을 했는데 네. 그때 이렇게 그냥 좀 서러웠나 봐요. 제가 왜요? 왠지 왜 막 이렇게 서러웠어요? 막 그 이제 그 아마 선배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부족했을 거고 제 생각에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무슨 얘기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뭐 이건 어떻고 이게 뭐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냐부터 해서 뭐 이것 좀 이렇게 기억이 왜곡될 수는 있겠는데 하는데 또 그것도 있고 한 달 전부터는 방학 때 이미 다 연습을 해놓으니까 네. 한 달 전부터는 이 음악이 이렇게 뭔가 음정을 맞추거나 리듬을 맞추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한번 부르면 되게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해가지고 고치고 조정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한 달 전, 제 생각 한 달 전쯤부터는 그 연습이 다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일지라는 게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은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글도 기억이 나고 제가
이렇게 이런 멋진 곡을 같이 해서 정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좀 와서 이렇게 울컥했던 것 같아요. 지휘하다가요. 이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아까도 지휘하다 웃은 것도 있었지만 네, 좀 이렇게 또 네. 눈물도 나더라고요. 좀 가리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 딱 떠보니까 이제 다들 조금씩 이제 눈가가 촉촉히 이렇게 돼 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없고 어떤 곡을 연주? 그때 이제 포레 레퀴엠이라는 곡을 했는데 네. 이제 이게 일부 곡이었는데 그 전에 포레가 옛날에 쓴 소품이 있어요. 깐티크드 장을 놨습니다라고 네. 이제 그 곡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됐었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레퀴엠 쭉 하고. 네. 네. 뭔가 숙연해지는 그런.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네. 이게 사람이 음악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음. 그 전까지는 뭐 다들 조금씩 뭐 불만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런 게 좀 이렇게 딱 정말 녹아 없어진 느낌을 받았어요. 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좀 한번 뭐라 그럴까 그 이제 포레 레퀴엠이 이렇게 레퀴엠이 원래는 막 죽은 자 그렇죠. 얘기하면서 네, 이렇게 네. 좀 무서운 장면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 들으라고 맞아요. 니들 뭐 죽으면 지옥 보낼 거야 막 이런 네. 느낌이 좀 있는데 네. 그 곡은 이렇게 천상의 소리만 계속 들리는 곡이에요. 네. DSE라가 없는데 네. 천상을 다 같이 한번 갔다 와서 그런지 네. 지상의 것이 사소해져서 그런지 아. 되게 편하게 그 다음부터 잘 했어요. 맞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뭔가 네. 서로 막 긴장되고 막 이렇게 감정도 날카로웠는데 그 마지막 연습 다음에는 되게 근데 그런 경험이 되게 몇 번 있었는데 네. 그 음악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그렇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 계속 좀 주기적으로 너무 한번 좋은데. 느껴보고 싶다. 이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 이제 또 제가 성격이 막 이렇게 막 이런 도발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항상 네. 뭐 물건 살 때도 결국 안 살 거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검색하다가 네. 가격도 따져보고 꼭 네. 지금 사야 되나 그런데 진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제가 다른 데서 인터뷰한 거 보니까 부모님께서 처음에 반대하시다가 한 일주일 뒤에 그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좀 알아보셨나 봐요. 일주일 정도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가 이제 제가 94학번인데 네. 이때만 해도 뭔가 먹고 사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무렵부터 조금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 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어올 때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셔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되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뭐 돈이 많으시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이제 아들 얘기 하시면서 네. 항상 힘내고 사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좀 그 얘기를 이제 못 하시게 되지만 그래도 그동안 네가 잘 살아줬으니까 훌륭한 아들이었고 우리한테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요즘은 또 자랑하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시냐고. 관객 얼마나 좋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음대를 그러니까. 편입을 하셨어요? 그쵸.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과가 있으면 전과를 아마 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1, 2하고 3, 4를 다른 네. 전공으로 바꿀 수도 갈아탈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전과가 없었고 네. 1, 2, 3, 4를 하고 졸업하고 3학년으로 들어오는 네. 편입이 있었어요. 그 전에 선생님을 찾아갔죠. 네. 그 이제 아마 음대로 편입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몇 명 그랬겠죠. 예. 그 이제 공대 쪽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가 비올라 전공이었어요. 네. 네, 같은 학교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인사드리고. 네. 근데 제 기억에는 제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학생 네, 네. 서울대에서 네. 여러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게 제가 한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대학교 4학년 4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뭐 선생님 별 말씀 없으셨고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남 지휘하는 걸 보면서 많이 배우니까 선생님이 와서 이제
수업 들으라고 네네. 허락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공대 수업 끝나면은 학교가 좀 너무 넓어요. 너무 먼데 거기. 그때 또 301동이라고 저 위에 큰 게 생겼는데 네. 그때는 버스가 없었어요. 네. 아. 그 이제 뭐 하여튼 좀 버들골이라고 그걸 막 진짜 구르듯 막 한 15분 동안 계속 뛰어옵니다. 음대까지 불러서 내려와요. 구르는 모습이 지금 상상이.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는 막 공대 책은 좀 두꺼운데 이걸 좀 다 쪼개서 가지고 다니면 좀 이제 미련하니까 그걸 안 쪼개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수업 2개 들으면 책을 막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냥, 벌써. 네. 진짜 굴러 넘어지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제 또 수업 듣고 그렇게 한 학기 정도 하니까 그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들었을 때는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었대요. 뭐 경제 네. 전공하는 친구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전공이 아닌 학생이 들을 수 있는 음대 수업이 뭐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 들을 수 다 있어요. 들을 수는 다. 있죠. 저는 사실은 근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건 선생님 시청에서가 아니라 예, 리허설을 네. 선생님이 하는 거를 이제 왜냐면 그 수업을 들으려면 악기를 해야 돼요. 오케스트라 수업이라서. 아, 오케스트라 네. 수업. 예, 그 전에 뭐 화성법 이런 건 제가 네. 들었죠. 네. 그래가지고 뭐 그때 되니까 다들 이제 관심은 있고 문의는 오는데 관심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고민을 하고 이제 저는 네. 이미 마음을 잡고 왔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그걸 이제 좀 보셨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진지하게 얘기해 주시고 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절차 밟고 해가지고 이제 3학년으로 편입을 했죠. 네. 뭐 화성법 이런 걸 만약에 신청해서 들으면 그럼 학점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듣는 거예요? 이 화성법이 이게 뭐라 그럴까 계산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미 엄청 하고 온 친구들일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공대생들이나 뭐 자연대생들, 뭐 이과생이나 뭐 문과생들이 이거 숫자에 좀 감만 잡으면은 뭐 그냥 음악적인 건 아니라 이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네.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도 사실은 좀 그래요? 있어요.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예. 아니, 전에 다른 인터뷰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 음악이 굉장히 이 그쵸. 수학이랑 네. 굉장히 연관성이 깊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처음에는 공부할 때는 좀 편하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두 분이셨어요. 저희 네. 좀 예외적으로 두 분 다 굉장히 이제 가깝게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 선생님 이제 연주하면 따라다니고 네. 리허설 구경하고 이러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소리고 저게 좋은 소리라는데 이게 너무 주관적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좋은 소리가 뭔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연주가 좋고 저 연주가 좋다는데 이거 도대체 이유가 그쵸? 뭔지. 예, 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네. 걸면 코걸이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걸 좀 누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음악은 언어같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냥 시키면 일단 하고 네.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나를 낳아준 사람은 그치.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돼 이거는 따지지 않고 엄마 하면서 그죠, 엄마가 그죠.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는 했던 게 좀 특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좋은 소리가 뭔지. 그럼 누가 얘기해서 이게 좋은 소리야 이러면 나는 설명을 좀 해봐 이 얘기 생각을 한 수학적으로 거죠. 증명을 네, 해야 네, 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하나씩 해결이 되는 거예요. 또는 그러니까는 이게 무엇이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은 아닌 거를 해내고 요 테두리 안에 있는 거는 네, 요거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고. 네. 그 예를 들어 좋은 소리 하면은 배음이 풍부한 소리.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를 한번 탁 했을 때 목욕탕에서 하면 울리잖아요. 뭐 이런 소리.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유학 갔는데 유학 갔을 때 선생님이 독일 선생님이셨어요. 네. 독일 분인데 나치 고 무렵에 이제 캐나다로 오셨다가 미국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음악만 전공하셨는데 이런 쪽으로 음악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 외에도 음악적인 네.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네. 굉장히 분석적으로 그때 꽤 많이 배웠어요. 네. 제가 찾던 거랑 같은 거라는 느낌. 네. 그래서 그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그것도.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다 저한테는 달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네. 분들이. 커티스는 그러면 몇 년을 공부하신 거예요? 3년을 공부했어요. 3년을 공부했는데
그때 학교 같이 다녔던 친구 유자왕. 아 유자왕. 유자왕. 네. 그 이제 뭐 제가 가보니까 네. 그때는 2003년에서 6년인데 네. 인터넷 유튜브가 많이 없을 때라서 그죠. 영상 같은 걸 찾아보려면 결국엔 DVD를 봐야 돼요. 네. 근데 저도 막 DVD 보고 막 오페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외국 네. 그거는 그 앞에 이렇게 쓰는 날이 있고 언제 반납했는지 날짜가 네. 써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보던 유자가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진짜 봤냐고 이거 네. 현대 오페라 같은 네. 거 봤다고 네. 뭐 그런 거 기억나고 어. 이제 이렇게 미국이 좋은 점도 있는데 길 가다가 뭐 유자왕이랑 이제 마르타 아리게리 같이 네, 지나가고 네. 네. 샤를도 학교 오고 네. 이런 네. 지금은 뭐 선우예권 씨도 선우예권, 네. 저는 네. 학교는 같이 안 다녔는데 네. 처음 학교에서 연주하는데 아. 저한테 형 한번 들어달라고 어. 차이콥스키 뭐 치고 들어주고 네. 잘한다고 막 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게 동문이 너무 뛰어난 음악가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현대 오페라도 그렇게 보시고 했는데 보니까 그 커티스에서 끝내고 나서 또 오페라 코치 과정을 다른 학교에서 또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게 지휘가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지휘를 하시고 저희가 이름을 아는 분들은 어떤 경우든 그 뭐랄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이 네. 다들. 네. 그러니까 뭔가 지원을 했을 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 그러니까 지휘 외에 여러 가지를 보게 돼요. 지휘자는 네. 이렇게 남들 앞에 세워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학교를 졸업했을 때 뭐 여러모로 좋은 조건을 갖추긴 했죠. 네. 정말 오케스트라가 있는 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한테 직접 레슨을 받고 학교에 있는 오케스트라 애들도 정말 미국 오케스트라 악장의 40%를 차지하는 학교 애들이고 뭐 유자왕 같은 친구랑 네. 같이 실력하는 거 보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지휘자는 여러모로 진짜 펀딩도 해와야 되고 네.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했다 커티스 좋은 학교 근데 직장은 바로 안 오는 거예요. 네. 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는 좀 우울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으면 그런 거예요. 야 공대 나왔는데 갑자기 뭐 시험 봤는데 커티스 돼서 갔어. 그럼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한국 들어서 얼굴 내미면은 네. 뭐야 그러면 졸업했어. 그럼 어디 뭐 취직한 거야 하면은 또는 그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저한테 물어보겠죠. 그죠. 저는 이미 거기까지 예상을 하니까 아예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우울하게 좀 있다가 그때 이제 다행히 그때 아마 좀 이렇게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있고 그때 넷플릭스가 있었어요. 아, 네. 그때 네. 이제 DVD 왔다 갔다 하는 네.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영상도 좀 받아보고 하면서 은둔 생활을 좀 했죠. 운동 생활을 하셨어요? 예. 네. 근데 한국에 들어가려니까 네. 나이도 좀 어린 것 같고 30 초반이었는데 어쨌든 미국에 좀 나와보자 해서 네. 이제 근데 같은 전공은 제가 비자 연장이 좀 어렵고 그래서 오페라 코치 과정을 들어갔죠. 워낙 오페라도 좋아하기도 했고. 네.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음악이라는 건 결국 자기 몸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남한테 지시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 축구 감독이 되려면은 어쨌든 축구 선수 경험이 짧던 길던 있는 게 중요한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된 거죠. 네. 축구 코치 수업을 미리 받고 감독 수업을 미리 받고 선수를 뛰어볼 수 있는 그때는 진짜 이제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페라 코치 과정이 있는데 사실 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네. 있으니까 맞아요. 거기서는 뭘 배우고 오페라 코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쪽이 이제 기악하고 성악하고 사실 좀 구분이 되긴 해요. 네. 듣는 거나 네. 둘 다 듣는 경우 좀 드문데 이 성악하시는 분들이 오페라를 하실 때는 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음정도 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조금만 들어도. 근데 사실 이분들이 무대에 서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소리를 낸다는 게 몸으로 내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하거나 이러면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진짜 망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자기 악기인 거예요. 악기가 항상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컨디션 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외의 것들 가사 또는 내용 그죠. 이런 것들까지 다 해주고 또 발음도 고쳐야 되고 이런 네. 것까지 본인이 신경 쓰기엔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 많은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조로 도와주시는 게 오페라 코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음정도 잡아주고 발음도 잡아주고 이 오페라에 대한 내용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악가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전문적이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이게 보통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고 이 사람들이 똑똑해요. 네. 그래서 성악가들 캐스팅하는 거나 이런 거에 꽤 많은 입김을 작용하기도 하고 네. 예, 예. 그렇죠. 근데 대신 중요한 건 연주를 안 해요. 네, 연주 때는 네. 오케스트라로 네, 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해외는 그 오페라 하우스에 오페라 코치로 활동하시는 분이 보통 피아노를 하시는 분이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피아노를 해야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하시다가 또 나중에 지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커리어가 갑자기 확 상승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네. 왜냐면 오페라를 계속 피아노로 쳐본 사람이니까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휘를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명민 씨나 뭐 이영애 씨 같은 분이 이게 뭐 훌륭한 배우시죠. 근데 네. 유아인 씨 같은 피아노는 따라할 수가 없지만 지휘는 좀 따라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분들 네. 지휘를 쉽게 배우시면은 지휘자로 또 그러니까 동작하는 거는. 그죠. 네, 동작하는 것 동작하는 자체는 거는. 네, 그죠. 네, 네. 어렵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지휘자가 하는 일이 그냥 동작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도 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는 네. 네. 되게 좀 재밌긴 한데. 그래서 오페라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활동하신 거 보니까 이제 오페라 쪽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예. 사실 미국에서는 오페라를 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케스트라 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음. 그때 많이 배웠죠. 아. 성악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 네. 그때 제가 이제 오페라 델라웨어라는 데서 일했는데 네. 여기는 되게 작은 컴퍼니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이분이 지휘는 안 하고 오페라 코치예요. 성악가들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진짜 좋은 소리가 뭔지, 좋은 성악이 어떤 건지. 근데 이제 성악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른 접근 방법이고 저한테는 그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세기 초반에 보면은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이페츠가 굉장히 뭐랄까 신 같은 존재거든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 왜 이 사람 신이야? 왜? 뭐가 잘났기 때문에? 왜 빨라서? 근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작은 음표도 다 비브라토 살짝이라도 넣어요. 아무리 짧은 거라도 그러니까는 보통 긴 음표에 비브라토 넣고 짧은 음표에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 네. 조금씩이라도 넣는 거예요. 근데 비브라토가 들어가게 되면은 음이 훨씬 더 방향성이랑 진행이랑 구석구석까지 바뀌거든요. 네. 근데 재밌게도 제 결론인데 이건 20세기 초반에는 성악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악들 들어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똑같다나 이렇게 돼요. 비브라토가 진짜 균일하게 그려지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음역대가 어디 있던 간에 그 비브라토를 똑같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염소 소리 같은데 네. 실제로 봤으면은 어느 구석에 있던 그 소리가 작던 크던 다 들렸을 거예요. 왜냐면 비브라토를 계속 가져가니까. 근데 그게 신기하게도 악기에도 있었고 네. 성악에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많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때 사실 선생님도 아니었는데 네. 그 옛날 레코딩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소리가 크구나 작구나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뒤집힌 게 마리아 칼라스예요. 아, 네. 여기에 드라마를 실은 거죠. 기본적인 성악은 가져가는데 네.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데. 아니요. 전혀 재밌으세요? 맞아요. 네. 예, 네. 예. 네. 이거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닌데 제가. 이거는 새로운 그래요? 얘기. 진짜 새로운 얘기예요. 네, 이건 약간 재밌어요. 이거 제 영업 비밀일 수. 네, 네. 그래서 마리아 칼라스는 여다가 드라마를 넣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냥 단순한 테크닉만 가지고 예전까지 그냥 뭐 카르멘을 부르던 아니면 뭐 토스카를 부르던 똑같았어요. 네. 그러면 다 그래요. 그냥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하고 있구나 기계처럼 생각이 드는데 칼라스는 거기에 그 소리 안에다가 드라마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테크닉은 원래 전 사람들이 벨칸토, 네. 히달고라는 사람한테 배웠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두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네. 성악가들은 사실은 그 드라마만 따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은 드라마는 뭐 되게 격정적 이렇게 하는데 사실 소리에서 주는 감정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아주 잘하는 성악가들도 있어요. 네, 네. 음역대나 이런 걸 프리하게. 그 예전에 카르멘 보면 그냥 소프라노라고 써 있어요. 메조 소프라노가 아니고. 아, 그런가요? 예. 네. 워낙 그게 이제 오페라 꼬미끄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옛날에는 그 성악 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렇게 음역대를 딱 이렇게 맞아요, 놔두고 맞아요. 이런 게. 지금 예, 그 예. 얘기를 되게 많이들 하세요. 성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오페라 코치도 지휘자들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약간 좀 약간 도시 전설 같은 거. 아. 언제 나눠지진도 모르고 언제부턴가 나눠가지고 다 얘기하기 시작했다. 딴 쪽으로 갔네요. 아 그런가요? 근데 왜 어. 그 모차르트 오페라 이런 데 보면 이건 메조가 하는 역이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것도 원본을 한번 찾아보긴 해야 돼요. 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카르멘이 뭐 낫긴 한데 뭐 사실은 네. 좀 구분되긴 하는데 그 예전에는 그 마리아 칼라스 같은 경우는 다 불렀죠. 그죠. 카르멘도 불렀죠. 부르고. 예, 예. 소프라노. 예, 소프라노도 다 하고. 예, 예. 테너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테너는 정말 새로 생긴 역할이기 때문에 19세기 중반에 그런 걸 많이 배웠어요. 오페라 네. 델라웨어가 선생님이 진짜 많이 배웠어요. 옛날 음악 많이 듣고 상황. 근데 오페라를 또 코치를 하려면 그 외국어 그걸 그렇죠. 알아야 되잖아요. 이탈리아어, 뭐 프랑스 오페라면 프랑스어, 맞아요. 뭐 러시아어도 있고, 뭐 맞아요. 심지어 체코어도 있고 맞아요, 오페라 맞아요. 중에. 예. 되게 드보르자- 오페라 관심이 많으시네요. 오페라 코치분들. 아, 그냥 취재하다 보니. 예, 그 관심이 딕션, 그러니까 많습니다. 두 가지예요. 이제 네, 딕션으로 접근할 수 있고 언어로 네.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언어로 접근하는 게 좋고 예를 들면은 이태리어는 그냥 이태리에서 배운 이태리 말을 발성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딕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 도고 같은 경우는 달라요. 음. 그러니까 도고를 좀 혹시 아니요. 전혀? 제2외국어. 제2외국어를 배우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세요? 뭐 하셨어요? 도고 도고 했어요. 하셨어요? 예. 그럼 근데 그 데어데스 댐데는 아시죠? 그건 알죠. 그럼 DER인데 그게 대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은 글자가 두 개예요. 대어. 음. 그죠? R이 어가 되는 거예요. 대어. 근데 노래할 때는 어라는 게 되게 안 좋은 안 나오죠. 모음이에요. 네. 왜냐 뒤에서 나기 때문에. 막히는 이태리 말 뭐 번저르노 뭐 네. 스파게티 이러면서 지금 앞쪽에 붙거든요. 걔네들 네. 말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약 해야지 뚜렷하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한성 씨 같이 진짜.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한 좀 큰 장소에서 독일어를 네. 노래한다 이렇게 됐을 때 잘 안 뭐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뒤로 오, 대오 하면은요. 예. 그러니까 데르 해야지 애도 들리고 이렇게 사는 그 거예요. 알바름 같은 그것도 예. 들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국어가 제가 공부하기에는 리튼 랭귀지가 약간 기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어가 축약이 된다. 뭐 you 네. are가 you are 될 때는 추격된 순간부터는 you are가 추격됐으니까는 언어, 그러니까 말 버벌에서 오는, 그러니까 사운드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글자로 보셔야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예. 뭐 vecco라는 것도 그 vecco io라는 말이 있는데 vecco만 보다는 뜻인데 그럼 네. vecco io 그러면은 vecchio인데 뭐 그런 거 할 때 vecchio. 뭐 다르게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써 있는 대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축약될 노래할 때는. 노래할 때는. 예. 그 저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이 이태리어화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데르 이런 예. 식으로 대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일어로 다른 노래를 부르더라도 언어도 노래할 예. 때는 좀 이태리 그런 말처럼 식으로 배워야 돼요. 불어도 뭐 예를 들어 노트 뭐 우리의 뭐 노트담 이런 노트르담 이런 식으로 네. R을 앞으로 꺼내서 해줘야 돼요. 하는 노래할 때. 노래할 때는 그래야지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말은 좀 안 좋긴 해요 이런 면에서. 왜냐면 우리 말은 목구멍에서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박씨 얘기하는데 외국 사람은 팍으로 듣잖아요. 네. 김도 킴으로 듣고 네. 희응이 항상 여기 뒤에서 나기 때문에 목에서 나기 때문에 김, 박 이렇게 해줘야 사는 사람은 김씨, 박씨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사실은 독일에서 유학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근데 미국에서 하시니까 유럽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은 유럽은 그러니까 이태리어를 하고 싶으면 옆에 친구를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럼 진짜 이태리어를 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독일어를 배우고 싶으면 독일어 친구 옆에 데리고 와서 독일어 친구 하면 독일어 잘하는데 문제가 딕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이제 또 고민을 했죠. 이게 어쨌든 이게 모음으로 노래를 하는 거 잘 들려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 딕션을 공부한 게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를 계속 공부를 했죠. 네. 이태리어랑 독일어는 정말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옆에 유펜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아이비리그인데 거기랑 커티스랑 이렇게 리스프로컬러를 해주고 교환 상호, 학생. 네. 거기 학생이 커티스 와서 수업 들을 수 있고 네, 저희가 가서 그때 한 2년 정도 들었어요 독일어를.
근데 이제 미국 애들이 하는 독일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배울 독일어랑 달리. 예, 그거 하고 학교에 또 이제 불어 클래스 있어서 좀 네. 듣고 어. 많이 듣긴 했죠. 네. 재밌었어요. 예, 도움 많이 되고. 사실 오페라 집이 하려면 알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네. 알긴 알아야 돼요. 예, 네. 도움도 되고. 근데 정작 한국에 와서는 오페라를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었던 거죠. 그죠. 예. 학교 오페라 한 번, 한 두 네. 번 하고 음. 뭐 가끔 이제 피아노 치면서 제가 아, 네.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 몇 번 있었고 아, 아. 뭐 언젠가 또 할 일이 있겠죠.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 지휘하시는 분들도 오페라를 물론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은 오페라는 별로 많이 안 하고 이제 맞아요. 심포니 위주로 하시고 음, 어떤 분은 또 아 오페라가 전문이다 이런 분이 있고 맞아요. 네, 지휘자의 역할이 사실 지휘라는 점은 똑같은데 약간 오페라하고 심포니는 조금 네, 구분이 되는 구분이 부분이 있어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오페라 지휘가 먼저였던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모차르트 시대나 이럴 때 보면은 오페라는 하면은 뭐 수십 번 하기도 하는데 네. 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영웅 교향곡을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평생 3번 들었대요. 아 음. 요즘 하는 것만큼도 안 했군요. 그때.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하는 사람들이 네. 영웅 교향곡에 익숙한 것보다 브람스가 더 거리감 있게 느꼈을 아,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 소리를 들었던 거. 그때는 그게 음악회 지휘하는 게 대부분 이제 오페라. 예. 그 오페라는 기본적으로 흥행이 바탕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그러니까는 이걸로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접근이 많이 다르죠. 교향곡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부분이 되는 거고 많이 연주도 안 하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네. 저는 2013년에 처음 뵀어요. 아 선생님을. 그때 말씀하셨죠. 네, 그때. 서울시향에서 그 지휘 마스터 클래스를 정명문 정명문 네. 하셨는데 처음 했을 때 맞아요. 저는 너무 기억이 나는 게 1번으로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네. 그치 1번 하고 그 뉴스 그날이 아침에 뭐가 있었어요. 네. 네, 오후에 하는 거였는데 6명이 나왔는데 네. 다들 아침 일정 하시고 1번만 보고 사진 찍어 가시고 네. 가신 거예요. 다 그죠. 방송국 다 돌아가신 네. 거예요. 네. 이제 신문국이랑. 네.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나왔죠. 저만 나왔어요. 네, 사진이 제일 처음에 나오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했어요. 저는 원래 그때 처음 하면 그렇게. 네, 그렇죠. 중간에 저도 그 끝까지는 못 보고 네. 중간에 나왔는데 그때 찍어놓은 오. 영상이 있습니다. 아 어디 여기 그 네. SBS에서요? 네, 네. 원래 제가 아. 취재했었어요. 그 1번으로 딱 나오십니다. 네. 브람스 1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1번으로 하셔서 정명훈 감독님이 그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중간에 이렇게 끊고 뭐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게 다른 사람들도 다 필요한 뭔가 기본적인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먼저 하는 건데 맞아요. 이제 1번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네. 있었고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오래 걸렸어요. 예, 예. 그래서 원래 다들 왜냐면은 하시는 분들이 네. 다들 이제 의욕이 넘치시니까 네, 처음에 네. 많이 해주시고. 예, 예. 그래서 저 그때 땀 흘리셨던 게 너무 아. 기억이 나고요. 벌써 오래됐네요, 저거. 네, 2013년이거든요. 10년 네. 됐네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분이 서울공대를 나오셨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 당시는 그럼 한국에 완전히 들어오기는 전이셨나요? 전이었어요. 그죠? 그때 미국에서 왔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딴따라란딴 네, 이게 네. 요 전이에요. 아. 진짜 12년이에요. 그게. 수원시향 딴따란따 그래서. 수원시향. 수원시향 그다음에 이제 그렇군요. 2013년. 그러니까 이미 딴따라딴따는 시작됐는데 예. 브람스 1번을 할 때는 또 예. 저렇게 당연하죠. 근데 옆에 글쎄요 뭐 이제 음. 근데 정명훈 선생님은 이제 한국
특히 네. 지휘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네. 그죠. 거의 신이죠. 신 뭐. 같은 네, 분이죠. 신 같은 존재죠. 네. 앞으로도 그런 분이 사실은 쉽지 않고. 네. 그렇죠. 근데 마스터를- 너무 긴장하신 게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홍석원 씨 좀 전에 나왔지만 이분도 요즘 뭐 잘 나가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분도 그냥 바짝 긴장해가지고. 네. 그게 아마 또 마스터 클래스를 거의 처음 하셨어요. 맞아요. 그 전에 인천에서 뭐 하신 게 한번 있었고 네. 거의 처음이라서 공개적인 건 더군다나 처음이라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서 네, 8시 뉴스에 냈습니다. 네. 요때 하고 저만 보고 다 나가셨어요. 제가 알기로. 아니 저 뒤에도 대부분. 조금 남아 있었어요. 네, 제가 네. 그래도 좀 남아 있었는데 어쨌든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 뭐 하여튼 모든 신문에서도 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인터뷰를 빨리 하고 저 끝나고 나왔으니까 한 네, 사람이 이제 네. 인터뷰했으니까 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네. 어떠셨어요, 저 때? 저 때 지금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마스터 클래스라는 부담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컸었고. 그죠. 다른 사람들 다 보고 있고. 네, 그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기회였죠 저한테. 네. 그러면은 저 때는 미국에 계시다가 와서 하신 거고. 저 때 이제 경희대 강의를 나갔었어요. 강의를. 그때 이제 학교 오페라 이제 가면무도회 도와달라고 네. 해서 음. 그때 가면무도회 하고 저한테는 첫 어떻게 보면 이제 강의였죠. 네. 네. 엄청 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어. 기억도 많이 나고. 네. 2013년. 13년. 그때. 이제 그 이후로 한국에서의 활동 강의를 더 많이 늘리고 그렇게 하신 그렇죠. 이제 거예요? 2014년에 이제 영남대학교 네. 이제 임용되면서 아, 그때부터는 네. 이제 한국에 아, 이제 들어와 그렇구나. 살았고. 네. 그 저도 오페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페라는 거의 못하고. 그 현대음악 연주도 좀 하신 것 같던데요? 저도 네.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팀프랑도 많이 하고. 그쵸. 예, 네. 예. 네. 팀프랑도 많이 하고. 사실 그래서 춤추는 지휘자라고 이제 유명해졌는데 사실 춤만 추시는 건 아닌데 이런 그렇죠. 생각을. 아니에요. 사실 좀 아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네, 네. 제가 어떻게 한지는 그래서 네. 이미지가 뭐 그 요즘에 연주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런 거 통해서 연락이 들어오긴 하는데 네. 네. 뭐 괜찮습니다. 네. 아유, 근데 괜찮고. 그것도 예, 좋죠. 네. 예, 정말 예. 대중하고 친근한 지휘자. 네, 사실 네. 클래식이 어렵지 않다.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좋죠. 그게 되게 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러니까 디즈니 지브리 음악이 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휘자한테 이거 곡을 만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은 곡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클래식을 더 많이 네. 들려드릴 네. 수 있을까? 음. 그러면 생각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단계가 네. 그 모차르트, 뭐 네. 귀여운 네.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네. 근데 이게 막상 이것보다도 디즈니 지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광고를 안 해도 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처음 할 때는 이게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보시기엔 그게 클래식인 클래식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 저희가 가가지고 이거 클래식 아니니까 이거 음. 들으시고 클래식은 또 다르게 들으세요 얘기를 해야 되냐? 그건 너무 더 바보 같은 거예요. 네. 어. 네. 이분들이 일단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고 연주회장에도 한번 앉아보고 조용히 네. 계시다 인터미션도 한번 해보시고 이런 걸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런 분들이 연주회장에 오셔가지고 연주회를 보셨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네. 무료로 했는데 사람들이 한 뭐 100명, 200명 들어오는 거랑 무료로 해가지고 막 10만 명 들어오는 거랑 일단 10만 명이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좋은 또 컨텐츠를 드리고 유료 관객도 생기고 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음악회를 처음 할 때는 이렇게까지 의미를 안 뒀는데 지금 네.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클래식을 진지하게 하시는 이제 클래식 전문 종사자 분들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마중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네. 연주회 네. 또 오고 싶어 하시고 댓글들 보면은 네. 네. 이게 첫 발이 우리가 멀리 있던 게 아니구나 생각도 네. 들고 네.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또 네, 네. 저희는 이제 클래식이 좋아서 이걸 전공까지 하는 네. 사람들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고 공감하고 네. 싶죠. 이게 네. 결국에 제 목표이긴 한데 이런 부분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라도 더 오시는 거니까 네, 네. 이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한두 분이라도 들으시면은 네. 이 자체로도 오셔서 일단 너무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 중에서 또 저희가 듣는 음악 만드는 음악 공감해 네, 주시면 이것보다 네, 좋은 네.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 음악이니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클래식이 아니야라고 얘기하기가 참 요즘은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연주회장 한번 오신 분들은 진입장벽은 한번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지막 곡은 좀 클래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쉬운 클래식, 뭐 라데츠키, 네. 그다음에 뭐 천둥과 번개 polka, 아, 네, 네. 뭐 캉캉, 윌리엄 텔, 뭐 파랑돌 이런 네, 걸 네. 좀 네.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또 재밌게도 연주회 끝나면은 그런 곡이 더 좋았다고 아, 아이들도 아. 네네. 같이 박수 치고 좀 이런 네, 거. 네. 그래서 의미가 저도 아주 네. 큽니다. 이쪽. 그래서 이제 드디어 스트라빈스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네. 사실 처음에 모셔야 되겠다 생각한 게 그러니까. 제가 백윤학 선생님 뭐 하시는 거 보고 춤추는 지휘자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인터뷰를 해볼까 했는데 너무 많은 곳에 나오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아유 다른 데서 다 이미 춤추는 지휘자로 말씀 다 하셨는데 내가 뭐 모셔가지고 무슨 또 새로운 얘기를 들을 게 있을까 했는데 줄라이 페스티벌에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더 하우스 콘서트에서 매년 하는 예, 7월 한 달 동안에 하는 건데 이번에는 스트라빈스키와 러시아의 네. 그 작곡가들이 주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강선의 대표님이 네. 정말 대단하신 게 이게 저작권료만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현대로 넘어오니까. 현대로 넘어오니까. 네. 근데 이거를 또 이렇게 풀어서. 꾸려 가시는 네.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고. 네. 그 원래 그 이원석 그 네. 팀파니스트 네. KBS 왜 네. 그 보셨어요? 팀판 찢어가지고 맞아요. 조회수 지난번에 500만 원. 화제됐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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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생님이 제가 예전에 부천시향에서 협주곡의 밤을 한 적이 네. 있었는데 아마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데 마림바 협주곡 그 찌보이네르 바이제를 편곡한 게 있어요. 제가 지휘하고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좀 친해지고 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뭐 10년도 넘었는데 자기 이제 커티스 시험 보고 싶다고. 그 저희 집에서 며칠 있다가 아, 네. 시험 봤는데 덜컥 붙었어요. 네. 그러고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오고. 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또 종종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또 온 거죠. 같이 네. 하자고. 아. 그렇게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강선의 네. 대표님도 만나게 됐고. 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몇몇 영상은 본 적이 있어요. 바로 네. 독할 때도 보고. 이제 뭐 병사의 이야기가 지휘자들한테는 약간 쇼팽 에티드 같은. 아, 그래요? 병사 이야기는 저는 실연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잘 안 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제 트럼펫 하시는 분들이나 타악기 하시는 분들이 네. 7명만 모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편성이 그런 몇 개 악기 연주자를 위한 편성인 건가요? 그죠? 일곱 예, 개. 일곱 명. 예, 예, 예. 예. 그 이제 간단히 하면 6인데 네, 그러니까 네. 목관 둘, 네. 현 둘, 금관 둘. 네. 근데 이제 악기 중에서 좀 쓸만한 악기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네. 바이올린하고 제일 낮은 베이스, 음역을 좀 왔다 갔다 네. 하고, 네. 트럼본하고 트럼펫, 네. 그 다음에 클라리넷하고 바순, 다 악기더라고. 네. 이제 그럼 아마 어떻게 보면 이건 실내악이야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실내악이면서 네. 또 재즈 구성이기도 하고. 네. 아마 요 무렵부터 아마 스트라빈스키가 재즈에 꽤 관심이 많았어요. 아, 네. 네. 그 작품들도 그렇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휘자들 이제 바톤 테크닉이라고 그럴까요? 네. 변박 같은 거 할 때 이 곡을 좀 공부를 해요. 아, 그래서 에튜드라고 하셨군요. 예, 그래서 예, 에튜드. 연습곡. 예, 연습곡. 음악적인 내용보다도 그런 네. 쪽에서 아. 변박도 좀 많고. 네. 근데 이제 변박이 이렇게 재밌는 게 그 박자를 계속 바꾸는 거거든요. 네. 4분의 3, 뭐 4분의 원래 보통 4분의 3 하면 끝까지 4분의 3인데 4분의 3은 끝까지 4분의 4고 근데 스트라빈스키는 계속 바꿔줘요. 여러 가지. 근데 일단 멜로디가 간단하게 뭐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멜로디가 그 변박이 되면 그때마다 바꿔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음악은 패턴이거든요. 강약약 강약약 네. 갑자기 강약 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네. 4분의 3, 4분의 3, 4분의 2, 4분의 2 하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걸 잘 안 바꿨어요. 특히 바흐나 브람스는 네. 4분의 3 하면 그 세팅 그대로 가요. 끝까지. 네.
그래서 4분의 4면 끝까지 가고 그래서 이게 그 음악에는 그 약, 강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 마디 중간에 강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4분의 4면은 항상 강약, 앞에, 중강약, 네, 강약, 네, 중강약인데 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4분의 4는 그 패턴은 그대로 앞번 그림. 근데 스트라빈스키는 바꿨죠. 네, 네. 아니 나는 이거 아니 왜 여기 이 강이니까 여기가 마디를 다시 그리자 이러면서 그래서 박자 자체가 바뀌어요.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박자대로 가면은 사실은 이제 잘 되고 네. 브람스나 이런 경우는 마디가 여기서 끊기지만은 첫 박이 강이 아니고 두 번째가 강일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트라빈스키 그게 매력이기도 하고 네. 또 문제는 여러 라인이 여러 개를 썼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입법을 되게 좋아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선율은 예를 들어서 뭐 쿵, 짝짝, 쿵, 짝 이러고 어떤 데 쿵짝, 쿵짝, 쿵짝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재밌게도 사실 모차르트에도 이게 나오긴 해요. 네. 돈지오반니에 이렇게 사람들 모아서 댄스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계층마다 다른 춤을 추는데 이게 동시에 나오거든요. 춤곡이 다 일방 다르니까. 맞아. 예, 네. 콩트를 dance를 추기도 하고 왈츠를 추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스트라빈스키는 이제 그걸 추는데 그 모차르트는 그래도 박자를 맞춰줬어요. 그래도 네, 네. 단위를. 뭐 예를 들어서 세 박자는 둘 하면 6개를 네. 뭐 인수분해 해가지고 네, 이제 네. 스트라빈스키는 그거를 막 섞어서 어떨 때 갑자기 딱 끊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특히 병사 이야기는 그 뭐랄까요 좀 그 조직이 있어요. 조직을 섞어서 네. 그 몇 개 음이 있으면 이렇게 골라서 써가지고 그 패턴이 나오는데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게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계속 반복을 계속 해줘요. 네. 그러니까 뭐 밑에 베이스 특히 네, 빰 오스티나토라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게 해줘가지고 실제 들을 때는 그렇게 현대음악 같지 않아요. 그리고 글쎄요, 뭐 제가 예를 들어 쇤베르크는 좀 다른데 스트라빈스키는 저도 즐겨 들어요. 네.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네. 그 스트레스 안 받고. 네. 특히 풀치넬라 같은 곡 전 너무 좋아하고. 네. 근데 병사 이야기는 멜로디가 조금 이렇게 음역대를 좀 좁게 해서 계속 좀 흘러가는 아마 연극 음악 그 네, 특성 네.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은데. 이게 음악극 같은 그런 예. 느낌이라서 줄거리가 있고. 네. 그 배우가 나오나요? 배우가 사실은 나와야 원래는 돼요. 세 명이 나온다고. 나레이션을 원래 네. 하게 돼 있었는데 네.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만들 당시에는 이게 1차 대전 좀 이후래서 그러니까 이제 연주자들 구하기도 어렵고 네. 다 전쟁 나가서 네. 연락도 끊기고 이러니까 네. 최소한의 인원으로 우리가 여기 마을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구성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유랑 유랑극단을 네. 아예 설정을 하고 네. 스트라빈스키가 돈 버는데 굉장히 밝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있다가 걔가 미국 갔을 때 이제 아마 저작권 협약이 안 돼 있었나 뭐 그런 거 같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시 똑같은 악기 다시 한번 그려가지고 저작권 등록해서 돈도 벌고 요것도 그렇고 불새도 그렇고 예 그런 식으로 버전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네. 내용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야겠다 우리 하면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요번에는 보니까 배우가 한 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 한분 더 나오시죠. 콘서트에서 예, 연출을 예, 하시는 분이 연출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주가 나오는데 네. 공주가 뭐 딱히 그냥 별게 없어 뭐 제가 제안은 했어요. 왜 네. 가끔 인형을 이렇게 책가방 같이 메고 네, 있으면 네. 인형을 이렇게 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뭐 네, 해드리겠다 네, 뭐 네. 이렇게도 하고 제가 뭔가 연기를 하시는 파트가 있을까요?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언제든 써달라고 아직은 말씀드려요. 확정은 안 된 상황인가요? 지금 그좀확 글쎄요 뭐 돼 있으면 제가 지금부터 빨리 연습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저 이게 출연자 이렇게 봤는데 배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예, 한 분이세요. 이거 연주자들이 나눠서 하나 사실 그 생각도 좀 했거든요. 연주자들은 그거 딱 보고 집중해야 되니까 그렇죠. 어렵고. 그러니까 지휘자. 예. 근데 아마 저도 그 연기자를 아직은 못 뵀는데 이분이 이분은 또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신 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저도 좀 예. 궁금해서 한번 보고 싶기도 연극. 하고. 예. 그 다음에 저도 가끔 이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그 서울 뭐 하여튼 공대 나와서 전공 바꾸신 분들. 네. 그래가지고 카이스트 나오셔서 연출하시는 분 계세요. 네. 김태형 씨. 예, 김태형 씨. 네. 그 여기 만나본 나오신 적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본 적은 없고. 그때 그다음- 식스 연출가로 나오셨는데. 네. 그 다음에
저 이제 약간 철학을 좀 약간 관심이 있었을 때 이제 니체랑 뭐 쇼펜하우어 되게 막 네. 공부에 왜 바그너 연관이 되니까. 네. 근데 그 저기 한충수 교수님이라고 네. 이대 니체 전문이신데 하이데거라 네. 이분은 기계 설계학과 나오시고 음. 전공 바꾸셨죠. 연극 네. 받으셨나요? 네. 그럼 만나면 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러니까 네. 저만 이렇게 막 가서 저 공대 나왔습니다. 좀 이렇게 막 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딴 분들은 그냥 저가 좀 별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평생을 어떤 내가 하고 싶은 일 아니면 내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일인데 그거를 전공을 정할 때쯤 대학을 들어갈 때쯤 그 나이에 딱 정해서 가기가 맞아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네. 저희 때는 네. 그 뭐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네. 이런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랬죠. 그때는 뭐 과학자. 꿈 하면은 예. 과학자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로버트 네. 태권브. 맞아요. 네, 뭐 대통령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바꾼다고 그랬을 때 제 네. 주변 이제 공대 친구들은 응원 되게 많이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막상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친구들도 좀 많이 있어서 사실 전공을 많이 바꿨어요. 그렇죠. 의대 다시 간 친구도 네. 있고 맞아요. 사법고시 네. 간 친구도 있고 네. 다른 건축 쪽 하는 일도 있고 네. 금융 쪽 간 친구도 음. 있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전공대로 일하고 살지 않잖아요. 별로 없죠. 네, 네. 네. 사실은 사실은. 그런데 이제 공대에서 음대 이게 조금 특이해 맞아요. 보여서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긴 한데 외국은 네. 사실은 뭐 많죠. 카라얀도 네. 그렇고 네. 클라이버도 네. 클라이버도 예, 원래 화학 전공하다가 아. 했었고 칼뱀 같은 경우는 법학 전공. 음. 스트라빈스키도 원래 법 했었을 네, 거예요. 네. 많죠, 뭐 사실. 그 전공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네. 좋아하는 그죠. 관심사가 전공이라고 맞아요. 얘기하는 네. 게 맞는 거고, 맞아요. 그 밥 벌어 먹고 사는 건 또 다른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너무 이거 좀 너무 수사를 많이 떤 것 같아요. 아니 아닌데요? 아니요. 갑자기 왜 얘기 잘하시고 갑자기 아니 이렇게 제가 하고 나니까 후회스러워하세요? 아니 이렇게 좀 또 많이 아시니까 저도 네, 사실 네. 놀라가지고 제가 네.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린 것 같아서 아. 좋죠 뭐. 네. 네, 네. 좋아해 주시면 다행입니다. 아, 네. 네, 재밌었어.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트라빈스키의 병사의 이야기 이게 며칠이었죠? 공연이? 첫째 날이요. 첫째 날이요. 예, 개막. 7월 1일. 1일. 예. 그러니까 이게 더하우스 콘서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그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에서 예. 원래 평소에는 월요일 저녁에 하는데 아, 이제 7월에는 한 달 내내. 맞아요. 7월 내내 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무대에는 처음 서시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처음 사는 것 같아요. 공연을 보신 적은 있으세요? 공연은 거기서 몇 하는 번 거. 봤어요. 예, 예. 거기 분위기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예, 예. 진짜 뭐 안방 큰 예, 안방에 예, 모여서. 예, 그렇죠. 예. 예. 좋았어요, 저도. 되게. 그래서 거기서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하려나. 예. 원래 예전에는 그 공주역은 무용수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보면은 네. 음악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그 뭐 판토마임이나 네, 네. 무용으로 하는 게 훨씬 어울릴 것 같긴 예, 해요. 예, 음악도 예. 그렇고. 그죠. 예. 예. 원래 스트라빈스키가 또 무용에 맞춘 음악도 많이 썼잖아요. 그쵸. 발레 음악. 네, 발레 음악 예, 많이 썼죠. 예, 예. 디아길레프랑 해가지고. 그죠. 예. 그 영향도 컸고. 굉장히 드라마가 있는 음악인데. 그 스트라빈스키가 병사 이야기 녹음한 것도 남아 있어요. 아, 네, 네. 또 근데 이미지가 또 스트라빈스키는 좀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보고 있으면. 예, 네, 예. 네. 동네 아저씨가 와서 거장인데 막 어, 위험 떨지 않고. 네, 네. 그래도 스트라빈스키는 이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미지는 굉장히 친근하고 네. 밝고 네. 그리고 뭐랄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조금 되게 프랙티컬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좋아하는 음악 같이 만들어 보자. 너 네. 이런 거 네. 좋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불새도 좋고 뭐 네. 좋은 게 너무 많죠. 그렇죠. 스트라빈스키. 네. 이제는 뭐 그 당시에는 근데 막 그
막 관객들은 놀래가지고 무슨 뭐 처음에는 예, 예. 초연 때는 막 그런 예. 일화들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곡을 보면은 이렇게 오버랩 되는 게 많아서 그렇지 그냥 떼어서 들으면은 아주 정상적인 음악들이 네. 되게 많아요. 네. 그냥 기본 뭐 조성 음악들을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예, 놓으니까. 예. 근데 이제 발레 리스랑 했던 그런 이제 그게 너무 파격적이고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렇죠. 거였는지. 봄의 제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 기회 되시면은 또 많이 네. 와서 봐주시고요. 저도 네. 기회 되는 대로 많이 가서 보려고 그러고 네, 있습니다. 네. 물론 러시아 이 음악가들 공연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많이 그 친숙한 뭐 모차르트, 베토벤 뭐 이런 쪽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거든요. 느낌은.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우리, 예. 집중적으로 이렇게 딱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또 모르는 곡들도 되게 맞아요. 많이 예. 하시고. 네, 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공연 이런 걸 여쭤보면은 오페라라고 하실까나? 글쎄요. 바그너 뭘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네. 작게라도 지금 계획 중인 건 제가 좀 피아노 치고. 네, 예전에 그렇게 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발키리의 일막만 네. 제가 이제 피아노 치고 네. 성악가 3명 놓고 했는데 어,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네, 그 제가 이제 비엔나에서 1년 안식년 연구년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빈 시립음대에서 저 이제 체류 허가 좀 도와주고 대신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연주하거나 네. 뭐 반주 필요하면 제가 네. 반주를 도와줬죠. 근데 그때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그 러시아 작곡가 1인 오페라가 있어요. 네. 이 작곡가가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무슨 오페라 그레고리 나왔다는 프리드라는 얘기를 작곡가인데 나중에 저기 고흐 바리톤 한 명 나오는 것도 하고 네. 저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완전 12음 기법으로 썼는데 아. 안네 프랑크 네. 제가 이제 다시 비엔나 있다가 한국 돌아오기 한 며칠 안 남았을 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는 지인 이분은 음악을 엄청 좋아하시는데 뭐 주로 들으시는 게 뭐 모차르트, 베토벤, 네. 뭐 마을러, 슈트라우스 이런 거 그런 것만 들으시다가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되게 작았어요. 스튜디오에 한 4-5배 정도 네, 네. 거의 크지 않았는데 거기 제가 피아노 치고 한 명이 나와서 노래하고 연출하고 연기하고 1시간짜리였는데 네. 저는 뭐 전혀 재밌게 하고 좋았지만 이제 끝나고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어땠을까? 근데 만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렇게 가깝게 사람의 성악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12음 기법에 정말 어떻게 보면 소음이라 얘기해도 뭐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아 이게 다르구나 관객분들이 접근하는 게 네. 바그너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7월 27일 날 서울시 청소년음악센터에서 네. 특강을 하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준비한 곡이 헬무트 라헬만이라는 사람의 프레스용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게 그 누르다 그래가지고 이게 네. 그 첼로로 하는 곡인데 네. 이걸 제가 자주 하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포항공대 이제 포스텍하고 같이 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과학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 네. 와가지고 캠프를 2박 3일 뭐 1박 2일 했는데 이때 현대곡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네. 이렇게. 근데 저희는 현대곡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대신 이제 그 곡 전체를 들려주기 전에 일부러 발췌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려? 예를 들어서 뭐 현을 뭐 줄 뒤로 가가지고 긁을 때라든지 현을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할 네. 때라든지 활로 이렇게 튕길 때라든지 이게 처음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네. 애들이 막 뭐 백고동 소리 같다든지 뭐 동물 소리 같다든지 그 제일 신기했던 게 툭툭툭 이렇게 꼴레뇨라고 이렇게 튀기는 게 있는데 활대로 활 네. 그 털이 아니고 근데 어떤 학생이 아주 기발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그 빛 뚜두두둑 할 때 나는 소리 같다. 네.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되면 상상을 하고 네, 되니까 네. 그 연주가 한 10분짜리인데 지겹지 않죠. 너무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끝났는데 애들 반응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음악이 항상 지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그 yes or no인데 네. 그 현대 음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라보엠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봐야 된다. 오페라 하나 보려면 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 오페라든 조금 그러니까는 좀 무조성 음악이라 하더라도 네. 조금 알고 들으면 굉장히 즐겁게 들을 수 있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그너가 많이 소개는 안 됐는데 네. 어떻게 보면 철학을 음악으로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회 되면 네. 제가 피아노 치면서 성악가들 같이 뜻맞는 성악가들 해가지고 아. 지금 기획 중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네. 피아노 칠 때는 춤은 못 추시겠나요? 그쵸. 피아노 때 엄청 긴장해요. 이거 그러니까요. 틀리면 안 되니까 네. 말이죠. 비올라는 친구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가 네. 음악하기 전에 만났던 친구라서 둘이 좀 요즘 이제 하우스 콘서트 같이 여기저기 좀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피아노 연습 좀 하고. 네. 네. 또 미래 계획과 부분은 또 물어보실 거면은 저 교육 쪽 아이들 수학 과학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거 하면은 좀 경쟁에서 조금 더 나은 자리를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저는 예술 교육이 되게 네. 좀 꼭 들어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네. 언제 꼽힐지 모르겠고 그냥 거기서 싹도 안 틔울 수 있지만은 제가 그 임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최대한 이제 어린 친구들하고 네. 같이 하려고 그것도 저한테는 제가 사회인으로서 가장 해야 되는 부분 음악인으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바그너 네. 언젠가 바그너 오페라를 하시는 걸 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고요. 커튼콜 김수현 넣으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휘자 백윤학 선생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면서 끝내야 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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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